역사적으로 9군데 절경, 즉 구경으로 아주 유명한 산청. 중국인 친구 리위 씨과 함께 함양에 이어 이번에는 산청을 찾았습니다. 산청에 처음 도착해 우리가 찾은 곳은 산청 구경에 속해 있는 전통 한옥마을 남사 예담촌이었는데요. 이 마을 유림이신 손성모 선생님이 우리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래된 담장이 이렇게 보기 좋게 이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도 그리 흔치는 않아요. 저도 이렇게 기와 이렇게 된 옛스러운 집이 이렇게 좀 된 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전국에서 한옥마을이 그 담장을 친 마을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 마을만 한 데가 없더만. 저 고성 학동에 있는 그 담장도 내가 보기엔 우리 마을만 못해. 여기 이제 이 최씨 고가인데 문화재로 지정된 집이에요. 멋스러워요. 남사 예담촌은 옛 담장과 한옥이 어우러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18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지어진 전통 한옥 40여 채가 아직까지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남도의 이 가정집의 전형적인 배치 구조인데 안채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미음자형으로 이쪽에 아래채가 있고 앞에 정면에 이제 상체가 따로 그래요. 그러니까 요 구조는 미음자 구조인데 김고가는 문화재로 지정이 된 집이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117호 그런가 봐요. 그런 집이고요. 뭐 집이 아주 보다시피 아주 잘 지어진 집이에요. 너무 신기하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좀 보면 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좀 구경해도 될까요? 예, 둘러보세요. 인물은 나중에 또 인물. 이거 뭐야? 여기 이제 일방 안을 띄어가지고 떡지를 뺏겨서 그렇게. 집 안에 이런 게 있었나요? 반드시 있지, 이건. 여기에다가 배를 막 싸놓고 그래 그 집을 내가지고 여기다 찌가지고 그래가지고 쌀을 만들어가지고 밥을 해먹는 거야. 단아하고 기품 있는 고택 곳곳에는 옛 생활이 묻어나는 흔적들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두 사람에게는 고택의 살림살이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옛 담 마을이라는 의미가 담긴 예담촌. 이름만큼이나 흙으로 빚은 담벼락이 너무 예쁘고 정겹게 느껴지는 풍경이죠? 문화재로 지정된 집인데 예담촌의 돌담길은 골목마다의 특징이 있는데요. 투박하면서도 곡선이 아름다운 골목 진입로에서 담쟁이 덩굴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정씨 집안의 문중, 회의장 겸 서당 역할을 한 사양 정사가 나옵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을 하는 냇물 이름이 사수라, 사수. 저 사자, 물 사자의 사수예요. 사수의 남쪽에 있는 정사다. 그런 뜻으로 사양정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주 규모 있게 잘 지어진 집인데 여기는 지금 외국 사람들도 모두 와서 여기 와서 민박을 하고 가는 그런 집이에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좀 규모도 더 큰 것 같고 좀 제가 그동안 기존에 봤던 기와집보다는 좀 다른 구조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집도 한 100년쯤 됐는데 이런 규모 이 앞에 앞 기둥이 이게 모두가 다 이 기목나무인데 느티나무인데 요즘도 느티나무가 그리 귀하지만 옛날에 이 집을 지을 당시의 그 느티나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벌로 해 못해서 아주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이거를 집을 지어졌는데, 그런데 이런 그 돈을 많이 들여서 집을 지으면서 이게 보면 이 부연을 안 달고 그냥 색깔에가 그냥 이 하나로 이렇게 지어져 있다. 하나. 이게 부연을 안 다는 거는 예. 이렇게 이 멋을 내는 집이 부연을 충분히 달 수 있었을 텐데도 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 건축을 궁궐이나 네. 또는 무슨 이 공공 건물인 서원이나 이런 건물 외에 개인의 집은 부연을 못 달게 했어. 부연을 못 달게 했기 때문에 이 부연이 없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래도 이 집은 엄청실히 참 멋을 내서 잘 지은 집이에요. 사수 남쪽의 항문을 연마하는 집이란 뜻인 사양정사. 이곳은 주로 자손이나 문객을 교육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집안 곳곳은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고 또 차를 마시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고즈넉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이곳에 온 만큼 뭔가 배워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예, 선생님, 요즘 이 젊은 세대 간에 부부나 뭐 부모님이나 친척 사이에도 올바른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올바른 호칭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참 좋은 질문을 했네. 우리는 그 엄연히 옛날부터 그 가족 간이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 호칭을 다 규정이 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왔는데 근래에 와서 이게 아주 이 혼란스럽게 되어져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예,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은 이제 가족 간의 호칭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가 통칭 그대로 다 부르고 있는데, 이게 시집을 간 사람의 입장,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한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이제 이래 되는데, 부를 때 호칭은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님, 할머님, 시자는 거기에 붙이는 게 아니고, 또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반드시 글이 붙여야 되는데, 불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남자가 처갓집에 가가지고 아내의 아버지를 장인이라고 하는 건데, 아버지라고 불러. 그건 큰 욕하는 거라고. 큰 욕하는 거라. 또 장모를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큰 욕하는 거라. 큰 욕하는 거라고, 그게. 욕하는 게. 와 욕하는 거냐. 아버지는 저를 낳아준 사람이 아버지인데 저를 낳아주지도 않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면 그 이상 큰 욕이 어디 있는 말이야. 옛날 말에 환부역조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애비를 바꾸고 할애비를 바꾸는 그게 가장 큰 욕이라. 그런 욕 아이가 말이야. 그래서 절대 장인 장모를 아버지 어머니 해서는 안 돼. 그건 안 되고, 장인어른 장모님 또는 빙장어른 빙모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도 장조부님, 장조모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께 해서 안 돼. 뭐든지 빠르게 배우고 쉽게 행동하는 요즘. 서로를 부르는 이름 하나하나까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담아낸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을 한 번쯤 되새겨보면 좋지 않을까요? 정감 있고 고풍스러운 담장 너머에 아직도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간직된 남사 예담촌. 지금은 전통 가옥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곳 남사 예담촌은 시간이 멈춰진 듯 옛 정서와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사 예담촌의 돌담길을 걸어 나와 우리가 다시 향한 곳은 산청 구경 중 또 다른 곳, 남명 조식 선생의 유적지였습니다. 조선 중기의 유명한 유학자인 남명 조식 선생. 남명 조식 선생은 깊은 학문과 덕망에도 불구하고 평생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살림처사를 자처하며 산청에서 학문을 닦고 후진들을 양성하였다고 하죠. 선비의 기상과 기품이 서린 남명 조식 선생의 기록들이 전해지는 유적지. 우리는 그곳에서 또 한 명의 훌륭한 유학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누구셔? 이분은 남명 선생님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셨거든? 그러니까 임금한테도 되게 바른 말, 되게 그런 거를 많이 하셨고 되게 군자로서의 좀 기회가 높으셨던 분이라고. 아마 이 동상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우리는 먼저 남명기념관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요. 이곳은 남명 선생의 유품들을 모아 그의 사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그가 남긴 사상이 오래된 서책의 글자 한자 한자에 새겨져 있을 텐데요. 그의 학문과 철학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때로는 세월을 뛰어넘는 위대한 정신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남명 선생님에 대해서 좀 저 앞에서 읽게 됐는데 어떤 분이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지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 학문적 성향이 그 당시의 다른 성리학자들 좀 다르다. 뭐이 다르냐 하면은 그 당시 성리학자들은 주경, 경을 주로 하는 공부, 경 공부를 위주로 그리 했는데 남명 선생은 물론 경이 중요하지만은 경은 마음 안을 밝게 하는 것이고 행동이 중요하다. 일생토록 타락한 권력을 질타하고 무기력한 지식인들을 향해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선비 정신을 실천한 남명 조식 선생. 현실에 깊게 뿌리내린 그의 선비 정신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본보기가 아닐까요? 남명 선생 원래 옛날에 영정이 그린 거는 없었고 없었는데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어떤 화가가 조원섭하는 화가 그린 영정인데 찬찬여 봉두지 오기요 호호여 수민지 오리라. 우리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인호임에 틀림없다. 한강 정부 선생이 자기 선생님을 자꾸 극찬하는 그런 제문에 있는 그 서두에 있는 걸 요래 써놨습니다. 한강 선생, 남명 선생 제문을 3번 지었어요. 자기 선생을 간절히 세상 버리고 12년 뒤에까지 와서 지었고. 이제 선생님을 중국의 엄자릉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엄자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후한 광무제가 있었는데 광무제가 어릴 때 친구였는데 광무제가 훗날 불러가지고 간이 대보라 그런 큰 벼슬 조가 딱 불렀거든. 그러니까 또 그거 들어가고 산에가 음강에 가서 숨어가지고 살다가 죽었어. 그래서 남명 선생 보고 어떤 사람이 선생님을 엄자릉하고 엄광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래 물은 게 엄자릉은 세상을 잊은 사람이고 나는 세상을 잊지 않았다. 그 점이 엄자릉하고 내하고는 다르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평생에 벼슬은 전혀 안 했는데 임금이 암만 불러도 벼슬은 안 했지만은 나는 한 번도 세상을 잊은 적이 없다. 진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더욱더 이 유교 사상에서는 조선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학자시네요.
산청은 또 한의학이 유명해서 동의보감촌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산청에 갔을 때 마침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한의학 엑스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산청에서 엑스포 하는 거 알고 있었어? 아니? 원래 여기가 한의학으로 되게 유명하대. 온 김에 재밌는 것도 구경하고 여러 가지 체험해보자. 좋아. 가자. 평소에는 한방 테마파크로 조성되어 있는 동의보감촌이 엑스포가 열리면서 아주 들썩들썩했는데요. 신명나게 울려 퍼지는 우리 가락에 중국인 친구 리위 씨도 아주 신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곳은 엑스포 주재관인데요. 그 앞에는 의녀 의생 복장을 한 동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았던 모습이죠? 민간 의료에 수상된 세계화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을 이치를 보냈대. 학문을 닦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의학을 수준을 높이 끌어올린 분이래. 아, 그렇구나. 이제 막 이분은 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동의보감. 2013년은 동의보감이 발간된 지 400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 취지에 걸맞게 엑스포 전시관 곳곳에서는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한의학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시 내용 중에서 특히 중국인인 리위 씨의 눈길을 끈 것은 옛날 우리의 생활상과 한의학을 조지하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최첨단을 사는 우리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모습이었지만 옛날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적인 한의학의 위상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무슨 노래냐? 신기하다. 문양별 정도? 영조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왕이잖아. 아, 진짜? 온양 행궁에는 왕의 처소와 각종 관청 그리고 왕의 전용 목 온천이라는 건물이 있었다. 아, 온천을 되게 즐겨하셨나 보네. 이 말인즉 목욕을 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지. 휴식도 되고 12첩 반상. 아, 아싸. 왕이 드실 수 있었던 12첩 반상은 굉장한 반찬과 이런 최고의 그런 밥상이 됐네? 그렇지. 근데 옛날 그 선조 왕들께서는 그 음식의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화려하게 드시다가 음식 조절을 못 하셔서 일찍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도 많은데 이분은 되게 영조는 간결하게 건강과 장수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역시 그러니까 음식으로 자기의 병을 다 다스렸다는 얘기잖아. 좀 다른 왕들보다는 좀 더 건강을 위한 제철 재료와 간소하게 더 드셨다는 거죠. 나는 영조가 되게 장수하신 왕이라는 것만 알았지. 아, 진짜? 이렇게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지는 몰랐네. 그 광고에도 있잖아. 음식으로 치료 안 되는 병은 약으로도 안 됩니다. 뭐 그런 문구 봤어? 아, 본 것 같아, 본 것 같아. 이분은 그때부터 그거를 실천을 하고 계셨던 거야.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우리? 아, 이건 뭐야? 뭐야, 다? 여기 봐, 여기. 아니, 동의보감에 대해서 나와 있네. 동의보감은 뭔지 알지? 아,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신 거네. 이명환. 이 의학 기술을 널리 백성들한테 알렸다는 내용인가 보네? 이건 뭐지? 문서로 보는 조사. 물 한 방울, 산약초 한 뿌리 등 크고 작은 모든 자연에 근거하여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전통의학의 세계. 동의보감촌에서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진정한 건강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힐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다니니까 벌써 밤 됐다. 그러니까 야, 야경 봐. 진짜 예쁘다. 그지? 밤에 보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 진짜 예쁘다. 아, 이렇게 함양이랑 삼청 돌아다니니까 어땠어? 함양은 일단 너무 예뻤고 마을이 너무 예뻤고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산청은 또 올해가 동의보감 400주년 되는 해잖아. 그래서 내가 굉장히 몸과 마음이 건강이 힐링이 되는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 되게 특별했어. 그치? 중국에서 한국 왔어도 이런 데 와본 적 없었다며. 나는 한 번도 이렇게 건강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너한테 너무 고맙고 그리고 너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여행지를 함께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중국에 돌아가도 이제 혹시 기회가 돼서 다시 오게 되면 너가 또 다른 좋은 지역을 나와 함께 다니면서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돌아가려니까 좀 아쉽지? 너무 아쉬워. 다음에 올 때 또 이렇게 좋은 곳을 가도록 하자. 알겠어. 그래. 다음에도 또 하고. 아, 근데 춥다. 이제 우리 이제 그만 갈까? 가자. 끝날 시간 다 가자. 동의보감촌에서 우리는 짧지만 깊은 다짐을 남겨보았습니다. 여행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것,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시금 되살린 소중한 것들. 우리는 그 기억과 다짐들을 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정다운 돌담길. 이 길처럼 켜켜이 쌓인 시간 속을 걸으면서 우리는 좀 더 마음이 가득해진 것 같습니다. 여행이란 이렇게 안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이 아닐까요? It's come and gone.